2008년에 동국대학교에서 북한의 선군 외교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 받으신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실적이 필요하게 되니까 2007년 12월에 급하게 동국대학교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박사학위 논문을 그대로 게재한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 논문을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논문의 아마 부분들을 이렇게 게재했을 겁니다. 지금 같은 내용이 게재됐다는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까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자료로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인이 그 박사학위 논문이 심사 통과되기 전에 이를 토대로 인용해서 다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다고 한다면 이건 논문 표절이죠? 이건 분명한 중복 게재라고 한다면 글쎄요, 한번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기 전에 이것을 그대로 다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논문 윤리 위반이라고 이 판단이 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기억으로는 뭐 지도 교수와의 충분한 의논을 거쳐서 이루어졌던 일인데요. 지금 여기에 분명히 저 중복 게재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같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기에 표절로 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따 지금 즉답 안 하셨는데 좀 이따가 확인해서 분명한 답변을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 북한 체제 인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북한 체제를 안전하게 보장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온 미국 부통령은 거꾸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북한 이 북한 북핵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면 그 북한 체제 인정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후보자하고 정반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북한에서 뭐라 그랬냐면 펄쩍 뛰는 거예요. 부통령인가 그 국무장관 왔을 때 한 그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면 그 미국에서 온 그 양반이 얘기한 거 하고 정반대의 얘기를 했으면 그럼 북한에서는 후보자 얘기를 찬성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북한이 제 의견을 그렇게 좋아할 거라고는 전 사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체제 보장 얘기를 한 건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북한이 확실하게 우선 비핵화 제가 의지를 말씀 중에 또 중간에 들어와서 네, 죄송합니다만은 미국에서 온 그분이 얘기한 것이 옳은 건지 이게 앞뒤가 바뀌었거든요. 지금 우리 후보자는 북한 체제 인정 후 북핵 문제 해결 이렇게 되는데 그분은 거꾸로 얘기했단 말이죠. 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부터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 말씀은 제가 지금 잘 기억은 못하겠고요. 가장 최근에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 얘기가 제가 말씀한 건 틸러슨이 얘기한 겁니다. 틸러슨요. 네. 틸러슨이 5월 18일 날 북한에 대해 정권 교체도 안 하고 침략도 안 하고 체제를 보장하겠다 이런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거는 저의 대북관이나 저의 안보관 그거를 지금 우려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 결코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을 제가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저도 분명히 믿고 싶습니다. 네. 만약 그렇지 않은 분이 국정원장이 되신다면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하여튼 그건 제가 지적을 좀 해놓고 사실은 짧은 시간에 전부 답변 듣기는 정말 저도 어렵네요. 네. 그래서 그 답변으로 우선 일단 제가 듣겠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질의해 주셨지만 이 국정원 수사권 박탈, 경찰 쪽의 이관, 대공수사관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는 분명히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후보자께서 어디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기억이 나십니까? 뭐 어딘진 뭐 그렇습니다만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이것은 법 개정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하고 지금 공약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그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언론에 이미 우리 현 정부와 우리 후보자와
조금 시각차가 있는 걸 세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언론에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국정원 수사권 박탈, 이 경찰 이 대공사건 이관 문제에 대해서 이 공약과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 하는 얘기가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이것도 많은 의원들이 얘기했지만 테러 방지법도 좀 뉘앙스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건 19대 때 그 당시 정의화 의장이 직권 상정까지 하고 무려 9회 동안 필리버스터에 의해서 그 당시 야당이 반대를 아주 엄하게 했던 9일간의 필리버스터를 했으니까요. 이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 후보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국민 보호를 위해서 기여할 것이다. 또 우리나라와 국민 대상 테러 행위에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유엔에서 정한 그 단체만 해당이 되고 또 실제로 그것을 우리 국내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야당이 이렇게 긍정 반대했던 것을 지금 법이 됐으니까 인정하고 이걸 오히려 보완해야 된다. 뉘앙스가 다르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사이버 테러 방지법입니다.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보면은 이 과거 정치 인사 사찰 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시각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지금 현 정부와 조금 시각을 달리하는 게 아니냐. 이것이 언론에 제가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입장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이왕 나왔으니까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외교 라인 보면 전부 대화 또는 외교통의 라인이 앉아갖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시간이 걸릴 거다. 시간이 걸리면서 해결해야 된다. 후보자는 언론에 그렇게 얘기하신 걸로 보도가 돼서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은 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는 어떠한 요건이 되면 이것을 재개할 수 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재개의 장애 요인은 대북 제재인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 핵심적인 내용은 벌크 캐시, 뭉치 달러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국제사회에 있고 그런 제재가 시행되는 가운데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공조하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이라 하면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언론 보도는 저도 봤습니다. 보고서 약간 좀 당황스러운 것이 제가 했던 답변에 대해서 너무 확대 해석을 해서 뭔가 대통령께서 하신 공약과의 틈새를 좀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하는 인상을 가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약들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확행을 하겠다는 의지와 입장 표명은 여러 번 드렸고요. 테러 방지법은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산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테러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정보원의 입장에서는 현존하는 테러 방지법을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집행을 하는 것이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인권 침해 소지라든지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시행 과정에서 어떤 감시나 통제나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하겠다 이런 취지고요. 네, 대충 제가 하시겠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하는데 이 시각차가 저는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법에 대한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좀 봐서 그거를 좀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그 정도 제가 지금 30초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대비 자료 때문에 북한 외무성 성명 자료, 북한의 보도 자료는 특수 자료죠. 소위 외무성 성명은 북한 외무성 성명 자료. 외무성 성명은 일반적으로 보통 중앙통신을 통해서 다 공개되죠. 그렇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이 북한에서 하는 정치적 이념적 내용이 들은 자료는 특수 자료죠. 국내에서 특수 자료를 취급받느냐?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 더 하실 자료에 해당된다고 지금 저희들 판단이 되고 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화여대 북한학과 초빙 교수로 지금까지 2008년 4월부터 근무하셨죠? 네, 이때 2009년 학생들이 낸 설문조사에 중요한 시기마다 북한 외무성 성명자를 배포해 주셔서 참고가 됐다. 이런 학생들의 주관 평가가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접하기 힘든 북한의 보도 자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대비 자료를 이거를 외부에다가 소위 특수자료 취급 기관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외부에 나간 것은 대비를 갖다가 유출시킨 거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통상적으로 북한 연구자들은 그 내용을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뭐 연구 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학생들에게 그게 나갔단 말이죠. 우리 일반 학생들. 저희 북한학과 대학원 학생들 석사 박사 과정에 있는 전문적인 연구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특수자료 취급 기관 인가 신청서 제출 안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자료 나가는 게. 뭐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아니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또 관행적으로 북한 연구자들은 북한에서 나오는 공개적인 자료. 아니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북한 학과 교수로 계시면서 학생들한테 북한 외무성 설명 자료를 주신 게 소위 말하는 그 특수 자료 인가서를 내고서 학생들한테 줬어야 되는데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제 북한학과가 그런 특수자료 취급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북한의 성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북한이 공개 목적으로 내놓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북한 연구자들은 네, 알겠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최일선에서 이러한 자기 목숨을 걸고 조국을 위해서 이 정보 활동을 하는 요원들에게 이것이 그냥 유출된다고 하면 저는 수장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개 질의를 더 하실 의원이 있습니다. 예. 8년에 동국대학교에서 북한의 성군 외교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 받으신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실적이 필요하게 되니까 2007년 12월에 급하게 동국대학교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박사학위 논문을 그대로 게재한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 논문을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논문의 아마 부분들을 이렇게 게재했을 겁니다. 지금 같은 내용이 게재됐다는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까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자료로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인이 그 박사학위 논문이 심사 통과되기 전에 이를 토대로 인용해서 다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다고 한다면 이건 논문 표절이죠? 이건 분명한 중복 게재라고 한다면 글쎄요, 한번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기 전에 이것을 그대로 다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논문 윤리 위반이라고 이 판단이 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기억으로는 뭐 지도 교수와의 충분한 의논을 거쳐서 이루어졌던 일인데요. 지금 여기에 분명히 중복 게재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같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기에 표절로 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따 지금 즉답 안 하셨는데 좀 이따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분명한 답변을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 북한 취재 인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북한 체제를 안전하게 보장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온 미국 부통령은 거꾸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북한 이 북핵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면 그 북한 체제 인정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후보자하고 정반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북한에서 뭐라 그랬냐면 펄쩍 뛰는 거예요.
부통령 후보자께서 어디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기억이 나십니까? 뭐 어딘진 뭐 그렇습니다만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이것은 법 개정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하고 지금 공약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그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언론에 이미 우리 현 정부와 우리 후보자와 조금 시각차가 있는 걸 세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언론에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국정원 수사권 박탈, 경찰 이 대공사건 이관 문제에 대해서 이 공약과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 하는 얘기가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이것도 많은 의원들이 얘기했지만 테러 방지법도 좀 뉘앙스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건 19대 때 그 당시 정의화 의장이 직권 상정까지 하고 무려 90회 동안 필리버스터에 의해서 그 당시 야당이 반대를 아주 엄하게 했던 9일간의 필리버스터를 했으니까요. 이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 후보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국민 보호를 위해서 기여할 것이다. 또 우리나라와 국민 대상 테러 행위에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유엔에서 정한 그 단체만 해당이 되고 또 실제로 그것을 우리 국내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야당이 이렇게 긍정 반대했던 것을 지금 법이 됐으니까 인정하고 이걸 오히려 보완해야 된다. 뉘앙스가 다르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사이버 테러 방지법입니다.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보면은 이 과거 정치 인사 사찰 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시각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지금 현 정부와 조금 시각을 달리하는 게 아니냐. 이것이 언론에 제가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입장 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이왕 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인권 침해 소지라든지 뭐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시행 과정에서 어떤 뭐 감시나 통제나 뭐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하겠다 이런 취지고요. 네, 대충 제가 하시겠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하는데 이 시각차가 저는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법에 대한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좀 봐서 그거를 좀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그 정도 하시고 제가 지금 30초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대비 자료 때문에 북한 외무성 성명 자료, 북한의 보도 자료는 특수 자료죠. 소위 외무성 성명은 북한 외무성 성명 자료. 외무성 성명은 일반적으로 보통 중앙통신을 통해서 다 공개되죠. 그렇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이 북한에서 하는 정치적 이념적 내용이 들은 자료는 특수 자료죠. 국내에서 특수 자료를 취급받느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 더 하실 자료에 해당된다고 지금 저희들 판단이 되고 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화여대 북한학과 초빙 교수로 지금까지 2008년 4월부터 근무하셨죠. 네, 이때 2009년 학생들이 낸 설문조사에 중요한 시기마다 북한 외무성 성명자를 배포해 주셔서 참고가 됐다. 이런 학생들의 주관 평가가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접하기 힘든 북한의 보도 자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대비 자료를 이거를 외부에다가 소위 특수 자료 취급 기관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외부에 나간 것은 대비를 갖다가 유출시킨 거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통상적으로 북한 연구자들은 그 내용을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뭐 연구 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까 그 국무장관 왔을 때 한 그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면 그 미국에서 온 그 양반이 얘기한 거 하고 정반대의 얘기를 했으면 그럼 북한에서는 후보자 얘기를 찬성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북한이 제 의견을 그렇게 좋아할 거라고는 저는 사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체제 보장 얘기를 한 건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북한이 확실하게 우선 그분 비핵화 제가 의지를 말씀 중에 저 중간에 들어와서 네, 죄송합니다만은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온 그분이 얘기한 것이 옳은 건지 이게 앞뒤가 바뀌었거든요. 지금 저 우리 후보자는 북한 체제 인정 후 북핵 문제 해결 이렇게 됐는데 그분은 거꾸로 얘기했단 말이죠. 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부터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 말씀은 제가 지금 잘 기억은 못하겠고요. 가장 최근에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 얘기가 제가 말씀한 건 있고요. 틸러슨이 얘기한 겁니다. 틸러슨요. 네, 네. 틸러슨이 5월 18일 날 북한에 대해 정권 교체도 안 하고 침략도 안 하고 체제를 보장하겠다 이런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거는 저의 대북관이나 저의 안보관 그거를 지금 우려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 결코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을 제가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저도 분명히 믿고 싶습니다. 네. 만약 그렇지 않은 분이 저 국정원장이 되신다면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하여튼 그건 제가 지적을 좀 해놓고 네. 사실은 짧은 시간에 전부 답변 듣기는 정말 저도 어렵네요. 네. 그래서 그 답변으로 우선 일단 제가 듣겠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질의해 주셨지만 이 국정원 수사권 박탈, 경찰 쪽의 이관, 대공수사권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는 분명히 이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봤으니까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외교 라인 보면 전부 대화 또는 외교통의 라인이 앉아갖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시간이 걸릴 거다. 시간이 걸리면서 해결해야 된다. 후보자는 언론에 그렇게 얘기하신 걸로 보도가 돼서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은 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는 어떠한 요건이 되면 이것을 재개할 수 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재개의 장애 요인은 대북 제재인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 핵심적인 내용은 벌크 캐시, 뭉치 달러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국제사회에 있고 그런 제재가 시행되는 가운데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공조하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이라 하면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언론 보도는 저도 봤습니다. 보고서 약간 좀 당황스러운 것이 제가 했던 답변에 대해서 너무 확대 해석을 해서 뭔가 대통령께서 하신 공약과의 틈새를 좀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하는 인상을 가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약들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확행을 하겠다는 의지와 입장 표명은 여러 번 드렸고요. 테러 방지법은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산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테러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정보원의 입장에서는 현존하는 테러 방지법을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집행을 하는 것이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다만 그 과정